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예, 이번 시간은 469페이지에 제2절 건축물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보통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28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제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은, 내가 이 중개사 공부하기 전까지는 법 없이도 잘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을 무법자라 표현합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저 건축법과 관련된 존재를 모르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내용들 중에 유락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만 가능하다? 유락설은 상업지역. 예, 상업지역, 그게 정답입니다. 그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유락시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에 나이트클럽 만들겠다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제곱미터당 설계 비용이 10만 원 정도 책정되게 된다면 그 설계 비용 다 날리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전문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절차를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뭐라 한다? 사전 결정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결정 신청은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내가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세울 입자와 대지 지자입니다. 땅에 세우는 것은 뭐겠습니까? 설마 막대기를 땅에 세우겠다 그 생각 아니시죠? 그래서 건축물을 땅에 세운다, 그런 의미에서 입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례를 알고 있는 시, 군, 구청장, 남양시장에게 내가 가진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하고, 이러한 사전 결정 절차에 따라 사전 결정서를 통지하게 되는데 그 통지를 받게 되면 4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저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고 하면 뭔가 해야 됩니다. 정식 건축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얘만 시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전 결정이라는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인가요? 예, 교재 잠깐 보십니다. 2번 찾으셨죠? 사전 결정 대상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 주놓습니다. 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은 언제 이루어진다?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안 나온다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모의고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장 넘기시면, 사전 결정 효과와 관련되어 양가를 1번, 동그란 1번 찾았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 다음 허가 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2. 산지 전용 허가 등. 3. 농지 전용 허가 등. 4. 하천 점용 허가.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서만 송부받게 되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무엇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본다에 대해서는 민법은 사실적인 측면과 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민법의 특징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말과 타당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만약 연락 두절인 상태라고 하면 실종 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실종 선고 받았다고 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 선고 전 상태라고 하면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똑같은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성년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공법에서는 사실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 쓴다 안 쓴다. 공법은 쓰지 않습니다. 오직 법적 문제만. 그래서 내가 사전 결정 신청하고 사전 결정서를 송부받게 되면 내가 신청해 본 적도 없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나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건축 허가는 의제 대상 아닙니다. 도로 점용 허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기 도로 점용 허가는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차도와 보도, 인도를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지가 조성되게 되면 이 대지에 건물 건축하고자 할 때 이 차도와 보도를 이용해서 이 현장에 출입할 수 있거든요. 이 보도를 일부 공사 기간 중에 점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 점용이라 표현하고 이 도로 점용 시에는 일정한 도로 점용료를 시군구청장에 내고 일정 기간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보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있다고 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강제 철거 대상인데 불구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건축주가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도로 점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사전 결정 신청했을 때 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하천 점용 허가는 가능하지만 도로 점용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2번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 의무라는 말 찾을 수 있는데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년 동그래 놓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안에는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만 정리하시면 출제되는 문제는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제3절 건축허가 찾으셨죠? 옆에 페이지입니다. 1번 건축허가권자는 양갈 1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하려는 자는 건축물부터 대수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고 해야 되는 행위는 건축 대수원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와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가로 해놓으시고 건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게 되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재 순서에 따라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나 봐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는 건축물 건축과 대수선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허가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원칙적인 허가권자이다, 예외적인 허가권자이다. 예외적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시길 저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건 충족해야 되죠. 예외 조건 충족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뭐하는 때? 건축하는 때. 대수선하는 때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건축하는 때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 된다는 것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21층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고요. 계단, 복도, 주차장의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입니다. 대충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분양받는 면적이 109제곱미터 얼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 아파트의 크기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다 합치게 되면 11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것 몇 세대 만들어지게 되면 1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까? 1000세대. 100짜리 1000세대 만들어지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될 것이고 이러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전기, 수도, 주차장 등의 기반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도로 등을 만들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입니다. 구청장은 도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할 수 없고 누가?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대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에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러한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남양주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남양주시장은 충분히 도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인 건축 허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은 때만 남양주시장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롯데월드가 만들어졌을 때 제1롯데월드의 건축 허가권자는 송파구청장이겠습니까? 서울시장이겠습니까? 서울시장.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새로운 기반설인 도로 등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허가권자이다? 서울시장이. 그런데 이 제1롯데월드가 오래되어 고칠 필요가 생기면 대수선할 수 있겠죠. 저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누가?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을 잡아 놓으시고 경기도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인데 통상적인 허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승인받고 건축 허가 내줄 수 있다? 도지사에 승인 받은 때만 건축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 아닙니다. 만약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도지사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 계급 순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특광,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잡아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물이 공장과 창고라고 하면 이번 정권에 그리고 지난 정권의 수건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공장 창고와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특별시장 관리시장은 허가권자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일반법 원칙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저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경우에 관계없이 항상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SK에서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하니까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노려 많은 시군에서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참 조용하죠. 제 생각에 구리 남양주에 걸쳐있는 테크노밸리에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좀 데려온다고 하면 남양주 아닙니다. 남양주 값 올라갑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인 때는 누가?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 된다라는 것만 잡아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도지사 승인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공장 창고라면. 예, 이렇게 봐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보기만 합니다. 시장 건설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하려면 두 줄 밑에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동그라미. 그리고 박스 1번 보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라는 말 찾을 수 있죠. 이런 건물을 도에 속한 시군에 만드는 때는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허가권자 아니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건축허가 요건입니다. 여기 건축허가 요건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거 있었죠. 설계도. 근데 이 설계도는 건축사 시험에 나올 문제이지 우리 시험거리 아닙니다. 지키고. 땅에 대한 권리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허가 요건은 사실 저게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대지에 대한 권리 관계만 서술되게 됩니다. 4번 찾으셨죠? 건축허가 받은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 동그래 놓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2페이지 보고 계시죠? 472페이지의 4번입니다. 1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 해놓습니다. 확보한 경우. 앞서 제가 이 말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여기 소유권은 등기상의 권리,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소유권이라 표현하고 사용권이라고 하면 현재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면서 대출받아 잔금 치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매도인의 토지 사용 동의를 얻는 것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다만 분양 목토라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부터 공동주택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제외한다고 하면 얘는 사용권으로는 안 되고 오직 뭐만?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분양 목적에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드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이 빌라 만드시는 분들 중에 대지에 대한 중도금만 지급하고 빌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좀 유능한 중개업자를 만나시게 되면 계약금 지급을 할 때 10% 그리고 중도금 지급할 때 20% 주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대출받아 또는 빌라 만들어서 잔금 치를게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도금 지급을 하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면 땅 파기 시작한 때부터 딱 3개월이면 빌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업자를 끼고 분양하게 되면 한 달도 안 돼서 빌라 다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양 대금 가지고 토지에 대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바지 사장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지 사장을 가끔은 팬티 CEO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 사기 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 시에는 꼭 뭐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만약 시험에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할 때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중 나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오직 뭐만? 소유권만. 이번에 보물선 사기 친 분 있으지 않았습니까? 돈버스이코 호가 해서 중국집 사장님 명의 빌렸는데 교도소 1년 가는데 5억 주기로 명의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치면서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최대 3년만 교도소 수감될 거라 하면서 15억 주겠다고 해서 명의 빌렸다고 합니다. 1년에 5억이면 교도소 갈 만하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방지할 목적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주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없고 100분의 80 줄쳐 놓습니다.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100분의 80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1, 2, 3, 4가 있는데 그냥 2번만 잠깐 보십니다. 3번만 잠깐 보십니다. 건설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시되어 붕괴 등의 그 밖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용산에 지어진 지 40년 넘는 3층짜리 4층짜리 상가가 일요일날 북삭 주저앉은 사건 기억나십니까? 작년 일이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대신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건물이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쉽게 붕괴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공유자 총수의 얼마? 80. 전체 지분의 얼마? 80%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분 80%가 동의했다면 반대하는 자도 20%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인정되게 됩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집합건물법 다 공부하셨죠? 지난주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집합 건축물이라고. 이 집합 건물은 시간이 지나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저 재건축하고자 할 때 대지에 대한 지분과 건물에 대한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때만 재건축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총수 얼마? 5분의 4. 의결권 얼마? 5분의 4. 그래서 이 구분 소유자는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집합 건물을 가질 수 있고 상가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평 가질 수 있는데 평에 관계없이 사람 수를 기준으로 80분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대신 이 100평짜리 지분 가진 분은 10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 10평짜리는 한 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얼마? 80%. 그게 의결권이 되는 겁니다. 저 집합건물법에 재건축에 관한 규정을 건축부에 최근 반영해서 28회 때 시험에 냈던 테마입니다. 이거 80% 아닌가요? 그것 이대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합건물 공부하시면서 이 재건축과 관련된 결정 있었다고 하면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저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전 협의 기간은 집합건물법은 얼마이다? 2개월이고 저 2개월에 사전 협의했는데 협의가 불성립하면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에 관한 사안인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수용과 매도 청구는 법적 성격이 같습니다. 근데 모르고 머리 끄덕이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수용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저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쉽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 토지 사용권을, 소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익사업이라 할지라도 100% 찬성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의 반대로 사익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익사업과 관련되어 매도 청구와 관련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 개발 사업을 쉽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매도 청구입니다. 다만 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사업을 통해 누가 한다? 공공. 그래서 따로 땅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민간이 하게 된다면 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민간은 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공은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민간은 동의 받아야 된다. 돈 내는 자는 민간만. 딱 하나 예외가 우리 오후에 나중에 1시간 다음 시간에 복습하실 시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다면 그때는 동의 없이 환지 계획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공부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정부 주재기관이나 지방공사는 동의 받아야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동의 없이 환지 계획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는데 지난주에 있는데 뭐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저도 서로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법 빠지지 않고 2달만 들으시고 3번째 달 되게 되면 그때는 할만하십니다. 그래서 저 민간의 경우에도 좀 원활하게 개발 사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매도 청구인데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자 총수의 얼마? 80. 전체 지분의 얼마? 80. 이걸 확보했을 때만 매도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간일 때는 규제가, 민간일 때는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그때는 100%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지금 건축법은 공법이지 않습니까? 사법과 비교한 집합건설법인 사법과 비교해서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 완화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입니다. 매도 청구 찾으셨죠? 4회 박스 속에 2번입니다. 방금 보셨던 지분 8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허가 받기 전입니까? 받은 이후입니까? 건축허가 받은 이후이죠.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면을 시가 동일해 놓습니다.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3개월 동일해 놓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 기간이 2개월인데 공법에 해당되는 건축법은 2개월이 아닌 3개월을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지금 80%에 관한 내용을 잠깐 확인하셨는데 원래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100%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100%가 아니라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보통 15일, 협의 심의한 기간 빼고 15일입니다. 15일 안에 건축 허가 받을 수 있고 이 건축 허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만들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20%의 구분 토유자 있지 않겠습니까? 저 허가 받은 이후 뭐부터 해라? 반대하는 자와 협의해라. 종전에는 허가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미 건축 허가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할 사람도 있겠죠. 계속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협의하고, 이 협의는 우리 내용 증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허가받은 이후에 내용 증명을 반대하는 자에게 송부하고, 그 반대하는 자가 3개월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면 계속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 민법 시간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면 묵시에 동의라고 하십니까? 묵시에 거부라 하십니까? 말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말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대신 아무런 답변 없다면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대신 저 협의에 동참하겠다 하면 이제 참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지만 계속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도 청구가 우리 명도 소송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팔기 싫어하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재판이 있다면 그것을 명도 소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명도 소송을 거쳐 법원 판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시장 가격, 건물에 대한 시장 가격으로 소유권 넘겨라, 그런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문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집합건법은 사전협의 기간이 몇 개월이다? 2개월인데 공법에서는 3개월이다. 그것만은 알아주십시오. 그걸 하셨다고 하면 저는 올해 출제할 걸 대충 한 것 같은데. 한장 응기십니다. 의제사항에 대해서는 시험거리 못됩니다. 의제사항은 시험거리 못됩니다. 그리고 7번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 등 차시였죠. 양가를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4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다만 이루에 해당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공장 3년 차셨죠. 공장 3년 추정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불가능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한 후 가로 해놓습니다.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도중에 건축법령 등을 위반하게 되면 그냥 공사하게 놔둬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 시에는 건축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신 것이 건축허가 받고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는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장인 경우에는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받았던 요건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었습니다.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상실하고 그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지나도록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인정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건축허가 취소해야 되는 것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과 관련되어 뭔가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 항상 2년 안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1차기 있고 3차기 있고 5차기 있습니다. 일반적인 착수란 말 나오게 되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한다?
2년. 아직 1차에 대해서는 아직 못 보셨지만 3차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 봤습니다.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게 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3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5차과 관련되어서는 딱 3번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주민이 입안 제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2번은 아직 못 보셨지만 이 2번을 보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해주실 것은 웬만한 착수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2착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1착, 3착, 5착에 대해서는 천천히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건축법 끝나야만 제가 예를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냥 하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요즘 많이 야가진 것 같습니다. 얍삽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만약 10년 뒤에 공사 착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축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보다 아마 10년 뒤에 건축법 규정은 더 강화되어 있을 텐데 10년 전에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그때 건물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년 안에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건축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이해하실 것은 건축소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공사 현장이 방치되게 됩니다. 우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유치권은 원래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부동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치권 성립과 관련된 요건 충족했을 때만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나는 유치권 잘한다, 못한다. 안 해봐서 잘 모른다. 그게 정답입니다. 대신 나중에 경매 같은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유치권 성립이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아파트를 누가 유치권 가지고 있다는데 소유하는 자가 집주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치권 성립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공법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다른 유치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범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 야기할 수 있죠.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고 하면 건물 건축할 땅이 없어진 겁니다. 6개월 참아줬는데 불구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2, 3은 6입니다. 아니 2 곱하기 3 하면 6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되었을 때는 6개월. 설마 얘를 6년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공법에 6년 없습니다. 몇 분은 6년이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2, 3은 6이라는 말만 제대로 공부해 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2번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거부 필요 없습니다. 3번 건축허가 제한 차시였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1회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기식에 청산리 하면 녹개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녹개수는 연장 안 되고 기식에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그거 빼고는 무조건 연장하면 1회 1년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가 3번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 동그라미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장관 동그라미 국방부터 국민경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관리장 도시서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
지역계획부터 도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제한기간 찾으셨죠?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년 동그라미. 1회 1년 범위 내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회 1년부터 연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연장하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 제한 빼고는 다 몇 년? 1년. 근데 우리 시험에 우리를 농락하려고 꼭 2년으로 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속아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한 군데만 나온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하나 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 허가 받지 않고 건물 건축하게 되면 나는 교도소 간다. 잘 살 수 있다. 안 가고 잘 살 수 있다. 교도소 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개발을 행하게 되면 그때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건축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이것 이중규제, 과잉규제이거든요.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무엇을 제한하겠습니까?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건축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인데 그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상급 관청인 때만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특광시군 구청장의 상급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허가권자는 원칙은 누구였습니까? 시군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이죠. 그러면 시군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도가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뭘 제한하는 것이다? 허가를 제한한다. 저 허가권 가지고 있는 자는 허가권자입니다. 모든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장관, 시군 구청장의 상급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계획,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필요한 때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익과 관련되어 규제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된 업무는 교육입니까? 복지입니까? 국토관리겠습니까? 국토관리. 그래서 국토관리와 관련되어 필요하면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경제 이러한 네 가지 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럴 때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저 국토부 장관이 특광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경제 이러한 사안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사유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금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곳 중에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특히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춘천역 바로 앞에는 미군 부대 있었거든요. 그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춘천역 앞에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원대였다고 하면 그 미군 부대가 이전되면서 그것을 공원을 꾸며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3억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평택에 국방상 목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곳에 많은 토지 소유자는 다스려가던 농가주택이 있다면 새로운 건물 건축하겠다고 난리 아니겠죠. 보상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벌통은 몇 개? 벌통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농지법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그냥 농지법은 잘 모르면 몇 번 정도 된다?
5번 찍는다. 예. 한번 기회 되면 농지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통 10개 놓아두게 되면 그때 양봉업자는 농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을 통해 더 이상 양봉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상가 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 보상금은 점점 늘어날 수 있죠. 만약 1월 15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건축 허가 제한지로 지정하게 되면 이후에는 적법하게 건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없고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개발 사업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목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청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제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 제한한 자는 상급 관찰한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죠.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시면서 건축 허가 제한하면 최대 제한 기간 몇 년이다? 3년. 예, 오늘 처음 보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제4절 건축가 특례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옆에 2번 건축 신고 차지였죠. 얘를 별표해 주셔야 되는데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별표 3개 해놓습니다. 대신 지금은 딱 2가지만 하고 말 겁니다. 지금은 딱 2가지만 하고 말 겁니다. 여기 건축 신고와 관련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는 경미하다, 중요한 건축물이다. 경미한 건축물입니다. 경미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스 속에 1번 차셨죠.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 이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번 소규모 건축물 찾으셨죠. 소규모 건축물 찾았습니다. 1번 연면 작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1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게 되셨으면 다시 앞에 페이지 돌아오시면서 3, 4를 묶어놓습니다. 3, 4를 묶어놓습니다. 이 3, 4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최근 중요한 단골 문제입니다. 대신 3, 4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때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건축 중에 그 규모가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이라 해서 얘는 신고하고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건축 만들어진 데는 언제다? 62년도. 그런데 61년도에 누가 큰일 하나 치루신 적이 있습니다. 5.16.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 잡으셨던 때가 61년, 그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2년도에 건축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19년인데 그 사이에 건축법 자주 바뀌었다? 한 번도 안 바뀌었다?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주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또 무엇이었습니까? 대수선.
그러면 저 건축행위 대선 중에 아주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본형이라 해주시고, 저 기본형과 비교해서 자주 바뀐 것이 있다면 건축신고사항과 관련되어 확장형이란 말로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기본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여기 연면적 100 이하라고 하면 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죠. 그 서민들에게 많은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항상 건축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3에 관한 사항을 보셨다고 하면 그 3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면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규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건축신고 사항입니다. 얘는 무조건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바로 2번을 잠깐 보십니다. 2번만 보고 오늘 마실 겁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찾으셨죠.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에 건축은 제외한다. 1번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지역이건 관리지역이건 농림지역이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건 연면적계가 100 이하인 때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장소에 관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이라면 얘는 2층짜리겠습니까? 3층짜리겠습니까? 2층입니다. 여기 미만이란 말은 그 숫자를 제외한 낮은 숫자를 말하는데, 시골 농촌 마을 가시게 되면 2층짜리 농가주택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층은 주거용 사용하고 1층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 전원주택 단지를 방문하게 되면 죄다 전원주택은 몇 층짜리다? 2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지나간 프로 기억나십니까? 그 집은 전원주택이죠. 다 몇 층짜리였습니까? 3층 없습니다. 다 2층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면 2층짜리,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얘가 대충 60평이거든요. 그래서 한 층을 30평짜리로 해서 2개 층을 만들어 살고 있는 농가주택 또는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뭐하고 건축할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갖춘 때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다산지구,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지구, 지금은 다 관농사이지만 개발사업 다 완료하게 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디로 바뀌겠습니까? 도시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곳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걔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으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건축한 건축물이 만약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얘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얘는 기본형입니다. 도시적이건 비도시적이건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죄다 무엇?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건축 행위를 할지라도 그 크기가 100 이하라고 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건축을 제외한다. 이 말은 100초가 200 미만일 때, 100초가 200 미만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축 행위는 허가 받아라는 이야기고요. 저 기본형에 해당되는 100 이하인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건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뭐 하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너무 분위기가 삭막해졌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끝을 내도 잘 끝냈다는 욕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5번과 관련되어 4번 찾으셨죠? 4번 찾으셨죠? 동호회 4번. 4번 찾았습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치킨 좋아하십니까? 그 치킨을 가공하는 공장을 뭐란다? 닭공장이라고 하고 닭과 비슷한 동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리가 있지 않습니까? 설마 7년조 이야기는 안 하셔서 제가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리 공장이란 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연면적합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엔드게임입니다. 2층 이하의 공장을 공업지역 등에 건축하게 되면 얘는 허가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그래서 오리 공장은 건축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100 이하는 기본형은 무엇입니까? 신고 대상이지만 공장이란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그때는 오리 공장이더라도 건축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봐줄 것이 바로 4번입니다. 건축 신고에 대한 의제, 효력 상실 찾으셨죠? 얘만 보고 끝내실 겁니다. 건축 신고에 관해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1년 동원해 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착수와 관련되어서는 죄다 몇 착이다? 2착. 그러면 1착. 건축 신고하고 몇 년?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3착. 공장에 대해서는 3년 내 건축 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1착은 효력 상실, 실효에 관한 문제이고요. 3착은 공장이죠. 그리고 5착.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기지개 여기 나오시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주민이 입안 제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했다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서로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착이 기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1착, 3착, 5착 얘만 잡아가시면 공법 문제는 만만해지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법 쉽게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하실 겁니다. 가설 건축물은 제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해 나가게 되면 사용 승인 파트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시간은 주택법 하고 건축법 하고 단 3시간을 주택법 하는데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 꼭 들고 오실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